안녕하세요. 시장의 흐름에 승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언입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지속적인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내부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흐름이랑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영향력이 거의 50%가 넘어가잖아요. 5, 60% 정도 되잖아요. 영향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왜곡된 흐름이 좀 어찌 보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주식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외인, 자금줄이 큰 기관 외인이나 아니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단위로 운영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요즘 많아요. 어째 보면 그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투자자들처럼 어째 보면 큰 자금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를 매매하지는 않았을 거라 봐요. 제가 봤을 때. 특히 경험 있는 투자자들은 더더욱이요. 왜냐면 과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묻지마식이거든. 묻지마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좀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적정 가치 대비 확실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미래를 선반영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째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수십조 원 단위인 종목이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이 종목을 이렇게 쫙 펼쳐볼게요. 그냥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간 적이 없어요. 과거를 봤을 때도 수십조 원이었던 고작 100조 원 단위였던 어쩌면 종목이 지금은 시총이 550조 원입니다. SK하이닉스만 봐도. 물론 또 PBR을 봤을 때는 한 5.5배 정도 됩니다. 지금 자기 자본이 100조 원 정도 되니까. 근데 이게 계산을 할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죠. 숫자적인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근데 이게 1조 원, 자본력이 1조 원을 가지고 있고 시총이 5조 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자본력이 100조 원이고 시총이 550조 원은 말 그대로 틀려요. 금액 자체가 틀리잖아요. 천문학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째 보면은. 그리고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 이렇게 잔밋빛 전망을 좀 생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댓글을 다신 분들도 계셔. 저보고 중소형주 위주로 주로 매매를 많이 하는 시기냐 이렇게 좀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애초에 매매를 했다면 그냥 바닥에서 매매해서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매매했으면 20만 원, 30만 원 단위에서는 매매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 끝도 없이 지금 간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전 동의 못 합니다. 이게 더 간다 하더라도 이게 80만 원, 100만 원 찍는다 하더라도 후회 없어요. 저는. 왜냐면 이 자리에서 매매를 왜 해? 차라리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렇게 가는데 이제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매하는 게 맞는 거죠. 혹시라도 안 나오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시총이 550전 단위가 얼마나 가면 얼마나 더 가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은 금액 큰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 소액으로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 진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으로 돈 번 사람은 주식을 거의 처음 입문한 사람, 주식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아줌마들이 돈을 많이 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바닥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묶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지. 지금 진짜 주식의 주자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바로 가는 거죠. 가서 지금 한 20% 정도, 한 18%에서 한 20% 정도 지금 어쩌면 이 자리에서 잡았으면 수익을 보는 건데 그래도 저는 비춥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과거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조선업 사이클이 이제 어쩌면 스팟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돌고 정말 150배, 200배 가는 종목들도 많았단 말이죠. 어째 보면은 막 1,000원짜리 종목이 40얼마짜리 40얼마까지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상폐된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과거의 조선업종들 보면
그렇게 간 종목들이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진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잘 가던 종목들이 중국한테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조선업이 좀 살아나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한번 돌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돌았죠. 2022년도 23년도가 좀 헷갈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대장주였잖아요. 맞죠? 슈퍼사이클이 돌았단 말이야. 이 종목도. 고작 2020년도에는 어찌 보면은 뭐 과거로 봤을 때는 어마무시하게 저렴했죠. 3,800원, 4,000원. 심지어 2016년 기준에 1,700원짜리 종목이 30만 원까지 갔단 말이야. 맞죠? 실제로 이걸 그렇기 때문에 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8,000원짜리가 150만 원대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200배 정도 간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이제 신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600만 원대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80번 그 5분의 1이 났으니까 600만 120만 원대까지 간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20만 원대까지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갈 거라는데 지금 어때요? 중국에서 다 추격했잖아. 2차전지 맞죠? 그 지금은 사실 반도체가 호황인 이유가 미국에서 중국의 이런 반도체 같은 어찌 보면 이런 메모리 관련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잖아요. 중국에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사업에서 어찌 보면은 호황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그 어찌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부동산하고 비유하는 말도 하시더라고. 그 댓글 다신 분이. 근데 부동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경변 같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공급이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하고 인플레이션 효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건물 자체가 성장하진 않아도 말 그대로 입지하고 희소성 때문에 계속 가는 거란 말이야. 시간이 그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오는 건데, 물론 부동산도 끝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면 계속 가긴 해. 호재성이 나오면 계속 가긴 하지만, 말 그대로 무형자산이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기술력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현재는 초황이지만 언젠간 사이클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기술을 선보이지 못하면 말 그대로 밀리는 겁니다. 도태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응?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을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뭐 한강 입지에 뭐 부동산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다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그냥 욕심이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투기 구간이에요. 투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외인들은 바닥에서 매집 많이 해놓고 위에서 호재성 뿌리면서 언젠가는 개인한테 떨굴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의 수익을 위해서 개인이 호구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는 말 그대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AI 슈퍼사이클 스토리에 끌려가지고 이런 데서 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크게 봤다고. 근데 기관 외인들은 아니죠. 이 종목 계속 들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0만원 정도도 나중에 이번 연도 내로 봤을 땐 100만원도 갈 수는 있어요. 정말 가열이 지속된다면 이 종목은 뭐 더 갈 수는 있죠. 뭐 기본적으로 80만원, 90만원, 10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초에 수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연초에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바로 가기보다 한번 밀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매매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럼 굳이 여기에서 잡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뭐 이렇게 간 다음에 분명히 조정을 받으면 현재 가격보다는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나와요. 이미 신고가가 찍은 상황이어가지고 만약에 금일 뭐 조정이 나온다. 금일 뭐 해외 증시에서 엔비디아도 살짝 좀 많이 밀리고 그랬는데 반도체 업종들이 좀 많이 밀긴 했는데 영향받고 뭐 밀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큰 거고 다만 연초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연도에 형성된 시초가 이하로는 한번 밀긴 할 거예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밀 때까지 기다린다면 이때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아마 흰보 이렇게 한 다음에 올리겠죠. 바로 뭐 계속 올린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따라 붙을 필요도 없는 거고, 물론 더 간다고 하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른 뭐 바닥주를 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항시 말씀드리냐, 전 중소형주 사이클이 곧 돈다고 보거든요. 대형주는 돌 만큼 돌았고, 그럼 이제 대형주 내에서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바닥에서 봤을 땐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좀 돌만 할 텐데, 모양새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돌다가 이제 중소형주 바닥이 많기 때문에 기관 외인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아요. 그 와중에서도 우량한 종목들 내에서 아니면 미래성이 받쳐주는 종목들 내에서 또 수급이 돌겠죠.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 또 끌어올리면서 코스닥도 상승 랠리가 강하게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를 보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굳이 이 종목을 보는 것보다 현재 중소형주들이 밋밋하잖아요. 상승도 안 나오고. 근데 결국은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2,000원, 3,000원짜리 종목이 지금 30%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한 2,000원대 초반이다. 그 많이 떨어져서 무서워서 못 사겠다고 더 밀릴 것 같아서 이 종목 계속 대형적인 신고가 나오는데 반대로 중성주들은 우행 흐름이 나오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2,000원에서 뭐 3,000원에서 30% 떨어져서 2,400원이 됐어. 근데 그 종목이 나중에 만원, 2만원대 간다면 가는 종목이라면 여러분들 매수 안 하겠습니까? 근데 바닥을 만드는 형태는 그런 형태가 많다고. 바닥에서 사이클 돌 때 진짜 급등주 사이클을 막 들 때는 만원대에서 5천원대 가다가 5천에서 만원대 가다가 왔다 갔다 돼요. 정말 그게 반복되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보세요. 이 종목도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계속 이러다가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우산형 흐름이 갑자기 확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일 때 사람들이 거들떠 보질 않는 이유가 이렇게 막 흔들다 보니까 손해보는 거 싫어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특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도 막 교수들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그리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만 보는 건데 이런 식의 매매는 사실 좋지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쌓일 때 그냥 매수 놓고 기다려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만약에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전략이 더 맞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는 거는 좋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기분이 좋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좀 언짢을 수 있습니다. 기분 자체가 허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하튼 저는 뭐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기준 종목들 한번 볼 텐데, 굳이 뭐 기준 종목들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전체 종목들을 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워낙 삼전, SK, 뭐 한미반도체 관련된 이런 반도체주들이 주도하는 장세였다 보니까 대부분의 뭐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사실 하락 장세랑 이게 지금 지수가 신고가 나온다 봐도 사기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락 종목들이 더 많고 섹터들이 죄다 밀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 종목들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한 뒤에 추가 시세가 나왔음에도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어. 괜찮다, 더 갈 거다, 더 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어차피 중소형주의 수급 이동은 확실해요. 과거의 그런 사이클을 봤을 땐 이동을 합니다. 대형주에서 자금 들어오면 중소형주 쪽으로 낙수 효과로 흘러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저렇게 올렸으면 코스닥도 갈 수밖에 없는 흐름입니다. 구조상. 왜냐면 이재명 정부가 증시를 살리려고 어떻게든 부동산보다는 증시에 거의 올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릴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살아나는데 중성주가 죽는다? 말이 안 됩니다. 결국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존의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지금 조정이 나왔잖아요. 충분히 많이 밀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어차피 눌림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좀 수급 이동은 나중에 분명히 나올 걸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다 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그래도 수급이 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3표 시멘트. 3표 시멘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6월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한 5개월 남았는데
어차피 이제 서울시장 선거 있기 전에는 이런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특히 정원호 성동구청장 관련주는 신규 테마라고 봐도 무방하죠. 정치 테마주 중에서 새롭게 이름이 올라온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밀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등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밀린 상황인데 의미 없어요. 그냥 매수해 놓으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흐름 나오다가 신고가 나올 겁니다. 관련주도 신고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별시멘트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대주산업. 대주산업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때 이제 이 부분에 밀렸을 때 매수해 보셔라 해서 매수하셨을 텐데 끌고 가시면 돼요. 어차피 신고가 나와요. 이런 종목도 신고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맞죠? 예전에도 박원순 뭐 이래서 서울시장 선거 일어나면 박원순 관련주도 막 급등 나왔잖아요. 4-5배 나왔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사이클이 돈다면 추가 시세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 번 더 1차 시세 후 2차 시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중성주에서 무엇을 매매해야 되냐? 저는 당연히 이런 종목들을 한번 매매해 보셔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입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신고가 나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신고 나면 제가 볼때 먹을 파이가 최소 20% 이상은 먹을 파이가 나오는데 만약에 금일도 밀린다 그럼 한번 매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제가 이 종목 기존에 추천드렸잖아, 맞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밀렸잖아요.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밀린 거긴 한데 결국은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성산업. 대성산업도 말도 안 되게 미는데 부동산 가치주들은 여하튼간에 다 비슷하더라고요. 경방도 그렇고. 그럼 결국은 이 정도 밀었으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들어와요. 못해도 이 정도 밀었으면 들어오는 게 맞지.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강하게 슈퍼 사이클이 워낙 강하게 집중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왜냐면 몇백조 원 되는 종목들 내에서 수급이 도니까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턱이 있나.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어째 보면은 지금 900조 원인가요? 920조 원 정도 될 텐데 거의 1000조 가까이 이렇게 시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0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완전히 초고시총주에 수급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내에서 수급이 들어올 그런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완전 거래량을 강하게 실어가지고 수급이 들어온 건데 그 뒤에 거래량 없이 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첫 번째 시세까지 리셋이 돼버린 거야, 이 종목은. 그러니까 매수를 하셔도 되면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저렴한 지역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또 추가랑 나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셔도 무리는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전 대성산업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로봇주도 대다수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거의 4-5배, 크게는 막 6배, 7배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10배 올라간 종목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로봇주 계속 추천드렸는데 이제는 뭐라고 했죠? 두산 로보틱스하고 엔젤 로보틱스만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엔젤 로보틱스는 아쉽게도 추세가 61선이 좀 깨트린 모양이지만 만약에 바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밀 수 있습니다. 저가선을 이 앞전에 어쩌면 이 눌림 저가선을 일시로 깨질 수가 있다. 깨진 다음에 모양 잡고 다시 살리면서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거라 보거든요. 6월 형성된 고점 돌파 어쩌면 시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상당히 저렴해요. 엔젤 로보틱스는 타 로봇주보다 시세가 안 나온 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로봇 이럴 때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냐?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막 이런 종목 막 많이 올라갔잖아요. 하이제 RM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보다 더 타격 있게 움직입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땐 반대로 수급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급을 넣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속도전으로 봤을 때 수급이 어느 게 더 빨리 들어오냐? 전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는 5일선을 깨트리질 않고 가고 있잖아요. 5일선 20에서 넘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더 빠르게 반응이 나온다고 봐요. 결국 두산 로보틱스는 10만원 넘게 제가 10만원 넘긴다고 했잖아요. 11만원, 12만원 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로보틱스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로봇주들 볼 필요 없어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빠르게 매매한다고 한다면 로봇주를 매매하고 싶다. 그럼 저 두산 로보틱스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흐름상. 아직 바닥 대비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앞전 고점 돌파 이 109,300원도 넘기겠죠. 결국은 추후를 봤을 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설명드린 게 정치 테마주들, 삼표시멘트나 대주산업 보시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이제 관련된 종목들도 수급이 들어올 거다. 대성산업 같은 종목들, 경방 이런 부동산 자산주들 다시 재추천 또 드리는 거고, 강조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금일 공략할 만한 종목 하나 가져와봤는데 재미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노타라는 종목이에요. 노타는 이 기업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AI라는 기술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에 인공지능을 적용한다고 본다. 만약에 적용한다고 하면 세탁기에는 세탁과 관련된 기능만 필요하지 뭐 영어, 수학, 경제 같은 불필요한 지식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노타가 이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세탁기에는 세탁기용 AI만, 스피커에는 뭐 스피커용 AI 이런 맞춤형으로 각 기기마다 적용되도록 최적화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노타 같은 경우는 AI를 맞춤형 다이어트를 시켜주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살은 빼고 꼭 필요한 근육만 남겨서 각 기기와 환경에 딱 맞는 AI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헬스케어, 반도체, 보안기기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노타의 이 기술력은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력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현재 시총이 1조 원 단위입니다. 이미 선반영될 때도 됐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차트 베이스만 보더라도 이쁘게 눌림 잘 잡고 있고요. 뭐 8시 10분부터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밀린다. 금일 만약에 밀려서 시작한다. 그럼 매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는 앞전 고점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거든요. 65,300원을 좀 넘길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지금 사이에서는 뭐 시세가 나면 20%도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탄력이 좋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면 20%는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져봤어요. 고시총주들도 나름 뭐 저는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 2,000원, 3,000원 요즘은 1,000원 뭐 1,000억 단위의 종목들 그러니까 저시총주들이 굉장히 수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저시총주들이 탄력 있게 움직이는 장세이긴 해요. 그래서 뭐 고시총주들도 뭐 수급이 좀 밋밋하긴 합니다. 정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저시총주들의 수급이 강한 그런 형태예요. 최근 흐름 봤을 때. 근데 저는 뭐 노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죽을 수 있는 형태도 아니고 분명히 앞전 고점 돌파 넘길 것 같거든요. 65,300원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주도 그렇고 반도체주도 그렇고 다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노타를 좀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요즘 최근에 증시 흐름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이 외면받는 경우가 많아요. 소외당한 경우가 많은데 왜곡된 장세 흐름에 너무 일회비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힘내시고 차분히 대응 잘 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